고조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고조선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역사에서 가장 근대적인 국가에 대한 개념으로 는다기보다는 신화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설화, 단군 신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일련이 상공유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청동기 시대고 단군 앙금이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볼게요.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인물은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로 전국을 탑사하며 산맥, 산하고 산맥은 아시나요? 산이 모아서 태백산맥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산맥, 하천, 강이죠. 강, 도로망을 자세히 표시한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김종호죠.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종복이나 유득공이나 신경주는 좀 어려운 역사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좀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사건을 일어나는 해에 따라 적어놓은 자료를 뭐라 그러냐, 연도별로 적어놓으니까 연표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용어 정도는 좀 아시라 그래서 연표. 또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 있잖아요. 지리에 대해서 옆에 고속도로 안내해 놓은 거 지도라 그러잖아요. 도표, 이게 표로 나타낸 걸 도표라 그런다. 역사표, 또 통계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이름은 다시 반복에 나오지만 고조선이라 그랬잖아요. 고조선. 5번 단군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설과 관계가 먼 것은, 이것도 뭐 시험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때 실상을 보면 농경생활을 중시하던 시대였고 그 당시는 선사시대였다. 역사는 기록은 된 건 없어요. 그때 고려시대 중일련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신화를 신화에 들어갔던 내용을 역사에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래됐음을 증명한 거죠. 또 곰과 호랑이를 신처럼 여겼다. 또 계급이 존재하던 사회다. 어떤 계급이겠어요? 존재하던 사회였다? 곰과 호랑이를 신처럼 여겼어요? 신처럼 여겼지는 않았겠죠. 내가 봐서는 이게 먼 것은 신처럼 여기지는 않은 사이다. 곰은 존중했지만 호랑이는 도망갔잖아요. 호랑이는. 예? 계급은 존재했던 사회죠. 왜냐하면 그때 단군왕금이 있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존재하던 사회였다라는 거. 단군 신화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호랑이 이거 좀 우리 홍익인간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씁니다. 홍익인간.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나 모든 도덕 시간에 홍익인간을 양성한다.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거야. 홍익인간.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철도청 같은 데 가면 지금 그게 바뀌었는가 모르겠어요. 홍익회라 그럽니다. 홍익회. 홍익.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래서 홍익회란 말을 좀 썼어요. 그래서 홍익인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한국사에서 이것 좀 많이 그래도 씁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뭐냐? 홍익이인다. 학교에서 많이 써요. 쌍문 학원의 이념은 뭐냐? 합격을 많이 시키는 거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홍익인간. 사람을 이롭게 만든 인간을 교육시켜주는 거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실까 봐서 넘어가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고조선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8번 삼국과 가야의 건국 시조를 적으시오. 고구려는 누구예요? 주몽. 백제는? 원조왕. 신라는? 가야는요? 김수로. 예, 그렇게 뭐 금강가야인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다음 중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는 어디인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등장했어요?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가 가장 먼저 등장하였으며 다음으로 백제, 신라가 등장하였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모의고사에 풀어본 적 있죠? 다음과 같이 삼국 간 쟁탈전이 치열했던 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이곳을 흐르는 강은 역사와 지리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한반도의 중심이죠. 농경에 적합한 지형이다. 국방상의 요지고 중국과 교류하기가 편리하다. 그럼 바로 한강이죠. 압록강은 어디예요? 압록강은 북한하고 중국과 국경에 있는 거고, 대동강은 평양에 지금 있는 거고, 대동강은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낙동강은 경상도에 있고, 영산강은 호남지방에, 전라남도에 담양에서부터 강주를 지나서 있는 거고, 백제 수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답이 있으니까 위례성, 서울에서 공주, 옹진, 사비성으로 갔다. 다음과 관련된 나라는 대조영, 정당성, 해동성국 오면 바로 뭐죠? 발해죠. 발해.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지만 또 모르시면 기억을 하시고, 삼국 전성기 때 왕과 업적 중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잘 알맞게 줄로 이으시오. 고구려는 누구라 그랬어요? 광개토 대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했다. 그렇죠. 광개토 대왕.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이라 그러죠. 백제까지는 뭐 시험에는 아직 안 나올 건데 의왕 그래도 나왔으니까 근초고왕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한을 통합을 한 거죠. 백제는 근초고왕, 근초고왕으로 해서 마한을 통합을 했다.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이라 그랬죠. 진흥왕.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진흥왕에 대해서는 지금 기하시험 역사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진흥왕이 한강 위역을 차지함으로써 당나라와 친해서 나당 연합이 돼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을 시킨 거죠. 다음 나라들과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맞는 것을 줄로 이으시오 그랬죠. 고구려는 뭐예요?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췄고, 백제는 뭐예요? 삼국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한 데는 어디예요? 백제. 삼국을 하나로 뭉친 것은 신라. 신라. 삼국을 하나로 통입을 했잖아요. 신라가. 왜 백제는 전성기를 맞았어요? 백제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중국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때 당시에는 제일 선진국이 어디라 그랬어요? 중국이라 그랬잖아요.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가장 선진국하고 백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 거다 이 말이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런 개념 정도는 알으셔야 됩니다. 전성기 때의 발해는 뭐라? 해동성국이다. 그렇게 했고, 1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는 원조왕이 있죠. 개백장군이 나와 있어. 그럼 백제 이런 정도는 찾으시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인물 중에 활동한 시대가 다른 사람을 고르셔. 좀 어렵네요. 진흥왕, 김유신, 무열왕, 문무왕인데 신라시대의 왕이에요. 신라시대 왕. 그래서 왕건은 고려시대다. 진흥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유신은 장군이고 무열왕, 문무왕에서 신라가 통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지금 이것도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유능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단체이다. 세소고개를 지키며 무술과 도의를 닦았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화랑도. 고구려는 태학이라 그러는데 이 화랑도는 지금 육군사관학교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화랑도라 그럽니다. 화랑도. 그래서 청소년을 양성하는 단체고 화랑도로 인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도 될 것 같아요. 화랑도가 뭐냐? 신라시대 때 유능한 청소년 지키는 단체이구나. 삼국의 전성기를 이룬 왕을 바르게 줄로 이으시오. 전성기 이은 왕, 고구려 광개토왕, 백제는 근초왕, 신라는 진흥왕이라고 그러죠. 신라의 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하랑 제도를 정비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 영토를 확정시킨 왕은 진흥왕이죠. 답 다 드렸죠, 저희가. 네. 삼국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의 정신적인 바탕을 이루었던 종교는 불교라 그랬어요. 신라는 불교를 절을 많이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셨어요. 백제는 넓은 평야를 영토로 가지고 있었고 바다를 통해 중국 교류하기 좋은 어느 유역이에요? 어느 유역 같아요? 한강 유역에 위치해서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루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왕은 누구냐? 문무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라 통일 과정을 설명한 건 옳지 않은 것은 김춘주는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려를 찾아갔다.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당나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1번은 당나라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신라는 당나라 영토를 침략을 못했어요. 패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신라는 당나라와 싸워서 겨우 벽제를 얻는 정도에 그쳤다고 봐야 되겠죠. 김유신을 앞세워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 다음에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맞는 거죠.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에 대해서 설명 중 발해, 대조영이 세운 거죠. 신라와 애교 및 무역 활동이 활발했다. 발해는 통일신라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려의 장수니까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았고 해동성국이라 불렀고 만주 지역을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유지시켰다. 또 고구려 장군총, 무용총, 벽화가 있죠. 백제는 무령왕릉, 정림사지, 5층 석탑. 무덤이에요, 무덤. 총, 무용총. 그 벽화 있잖아요. 그 고구려의 벽화 나와 있는 그거를 총이라 그래요. 무덤. 장군총, 무용총, 무덤에 있는 벽화. 그 총, 우리가 사람을 살상하는 총이 아니라 장군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총이 왕릉인지 그러면 귀족에 있는 무덤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고구려 역사는 이상하게 도굴이 많이 돼서 그렇고 우리가 북한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게 지금 그 유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고 다 도굴해 가버렸어요. 다 도굴이라고 아시잖아요. 도굴에 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벽화만 남아 있어요. 벽화만. 그래서 이제 그게 고구려의 벽화로만 있고 유물은 없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은 이게 최근 들어 70년도에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의 발견됐어요. 근데 그 무령왕릉을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일본 거하고 거의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서특필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라에는 진흥왕 순수비가 있고 천마총에서도 뭐 달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나라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고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한다 고구려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어느 나라 설명하고 있는지 보기에 골라 쓰시오. 주몽이 세운 나라다. 뭐 다른 거 안 읽어봐도 고구려죠. 원조가 세운 나라다. 백제죠. 바이커가 세운 나라이다. 신라죠. 통일신라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장보고. 청해진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제 지리하고 해서 나왔다 그랬죠. 완도라 그랬죠. 완도. 지금의 완도다. 삼국이 영토를 확장하며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중국과 무역이라고 아시잖아요. 교통로, 농토의 중심지로서 조건에 알맞은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최고 전성기 때는 이곳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뭐죠? 한강이에요, 한강.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지리가 뭐냐. 그래서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한강. 살생유태. 생명 있는 걸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사군이충.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사친이효. 사친이효는 부모의 효도하는 거죠. 교이신. 친구를 믿음으로 사귀는 거죠. 미음. 임전무태. 싸움터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무너져 나라를 잇고 30여 년 만에 고구려 장수 대조영에 세워졌다. 이거는 뭐죠? 발해죠. 발해. 34번입니다. 34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를 세우고 불교를 장려하였다. 후세 왕들을 위해 후뇨 10조를 지었다. 후삼국 통일하고 고려 세웠다 하면 왕건 바로 나와서 체크하시면 돼요. 후뇨 10조는 이제 10가지를 가지고 왕을 위해서 해놨는데 조금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지만은 그냥 고려는 왕건이 건국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5번 이것도 좀 어렵네요. 고려시대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유교적 학식과 능력에 따라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게 된 제도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게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 조금 과거 시험을 보는 제도죠. 과거제도. 과거제도입니다. 36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고려시대에는 일본과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무역을 했다면 일본도 했지만 아랍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무역을 했어요. 이때는 예성강의 하구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병난도가 무역의 중심지였고 개경에는 수백 명의 상인들이 오랫동안 머무면서 무역 활동을 하였다. 왜 이렇게 병난도가 번창했냐면 가까우니까 개성하고 개경이 지금의 개성이에요. 고려의 태조가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전진기지로 삼아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려 했던 정책을 뭐라 그러냐? 북진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7번 발해와 고려가 공통으로 계승하고자 했던 나라는 뭐예요? 발해하고 고려가 고구려죠. 고구려. 궁예의 가혹한 정치로 민심을 잇자 많은 사람이 덕이 높고 지혜로운 왕건을 서양으로 추대하였다. 이런 왕으로 된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습니다.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까닭은 뭐 때문에요? 고구려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구자를 빠졌다. 그래서 고려라 그랬죠. 40번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행한 정책이 아닌 것은 세금을 줄여 백성의 생활을 편하게 했다. 불교를 장려했다 그랬죠. 지방 세력들을 차별 대우했다. 후하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고려의 왕건은 부인이 28명이었어요. 각 지방 호족의 딸들과 사돈 관계를 맞아서 했다. 그런 이야기도 여담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41번 다음은 고려가 겪는 애침과 고려의 항쟁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인물과 설명을 알맞게 이어보시오. 서인은 뭐라 그랬어요? 애교 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한 사람. 강감찬 장군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친 사람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피하는 척하다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친 사람. 강감찬 장군이죠. 윤관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윤관이라는 분도 있는데 별무반이란
특수부대를 만들어 여진족을 물리쳤죠. 공민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그 고려의 마지막 왕인데 좀 이런 게 마지막 왕이고 오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노력한 거죠. 여기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관계 깊은 역사적 사실은 서희는 역사가인데 이 말로써 싸우지 않고 강동 육주를 해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구려였으니까 고려를 한 것이다. 그래서 거라는 땅도 모두 우리 것이다. 그래서 여진족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뭐라니 우리 땅 돌려주면 어찌 수교하지 않게 수교를 하면서 이 땅을 물려주라. 그래서 강동 육주를 외교로서 말로써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서희라는 분을 나와 있습니다. 서희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 외교가라고 봐야죠. 뛰어난 유학자로서 시무 28조를 적어 임금님께 건행하는 고려 기틀을 튼튼하게 하는 크게 공헌한 인물은 최승로라고 봐야죠. 최승로.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는 다 나오고 또 이분이 중국 사람이란 말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설에는 거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귀족만 과거제를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다. 그거는 귀족들은 신라시대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까지는 깊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백성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관이 생겼고 개경이 고려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를 세워 교육을 힘썼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한 공민왕의 업적을 옳지 않는 것은 공민왕이 마지막인데 자기 부인이 원나라의 공주예요. 공주. 원나라의 공주인데 나라 힘을 키고자 노력했죠. 또 몽고의 풍습 중 좋은 것은 고려사에 맞게 바꾸려고 안 했죠. 한국 걸 많이 차지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몽고식 생활 풍습을 금지했죠. 그렇지만 조선으로 이제 넘어갔죠. 고려 6대 성종 임금은 아까쯤에 온 사람은 최승로라고 했고요. 또 나왔네요. 47번 고려의 대무역활동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려는 주로 바다를 이용해 송나라, 일본과 무역을 하였죠. 또 거란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우위를 다졌다. 거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싸웠으니까. 송나라에 책, 약재, 비단을 수출했다. 송나라가 책이라든가 한약재라든가 비단이 중국의 비단 유명하잖아요. 또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의 이름을 서양에 정했다. 송나라 상인이 정했겠어요? 누가 정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병난도에서 코리아란 말을 썼기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이죠. 또 무역의 중심지는 병난도죠. 그래서 48번 이것도 좀 궁예 켜는 경순왕 왕건인데 이것은 고려는 왕건이 되고 후 고구려는 궁예, 견인은 후백제, 경순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거란의 3차 침략식 소배하부 10만 대군을 맞아 강감찬 장군이 크게 승리한 전투는 뭐냐? 귀주대첩이라 그랬죠.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장군. 49번이에요. 행주대첩은 누구예요? 권율 장군, 행주산성이라 그랬잖아요. 청산리 대첩은 누구예요? 김자진 장군. 다음 보기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도 추구기, 물시계, 해시계도 농사직설했죠. 추구기, 물시계 많은 사람은 장영실이라 그랬습니다. 세종 때 설치한 기관으로 유능한 학자들을 모아 학문 연구를 장려하며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민족의 전통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이거 뭐예요? 집현전에 의해서 한글 창제를 했다. 규장각은 정조 대왕이 한 거죠. 성균관은 학교라고, 국자감은 고려시대의 학교로 보죠.
조선은 나라와 지방, 고구려, 산림 모두를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관리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기록한 책을 만들었는데 세조 때 만들어져서 성종 때 완성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경국대전. 경국대전.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기억하시는 게 낫습니다. 경국대전. 조선시대 기본 법전이다. 세조 때 편찬해 성종 때 완성한다. 국가 행정 질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간행한다.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조선시대 수만강, 압록강 유역에 들어와 살고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사군과 육지를 설치하여 영토를 넓힌 왕. 지금 현재 있는 북한까지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세종이라 그랬죠. 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건 조선을 세운 인물은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는 요동 땅을 정벌하러 나갔다가 군대를 위화도에 해군해줘. 다시 돌아와가지고 했고. 또 조선은 어디를 계승했어요? 고조선. 고조선이 어디예요? 고조선. 당군왕과 고조선을 해서 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성계는 어디서 건국을 합니까? 평양이에요? 한양이에요? 한양. 한양이 지금 어디예요? 한양이.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에 건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농업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농사를 장려하였다. 맞는 거죠. 농민은 양반 같은 계급은 아니었어요. 양반 같은 계급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하였고 농민은 양반 같은 계급은 아니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여서 생산량이 증가했고 많은 과학기구가 발달했죠. 정권은 자본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뭘로 했다? 조선.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선시대 16세 이상 남자에게만 발급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호패.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고요. 훈민정음 창제, 사군 육진, 개척원 왕은 세종대왕. 이런 정도는 아시고. 조선 태종은 이제 호패법에 대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호패를 물어보지 이렇게 풀어놓은 거는 좀 어려운 건데 한번 볼게요. 조선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 동태를 파악했고 호패는 어느 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이다. 이런 목적이 뭐예요? 조세징수, 농업장려, 교육장려, 과거 합격 증명, 유교적 이상 정치 실현. 조세징수가 있죠.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이 뭡니까? 군포도 있어요. 군포.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또 대신 세금을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군포도 있고 또 군에서 징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재, 고려시대 부처 힘으로 몽고군을 물리치기에 조판한 것. 이거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이다. 그리고 내용이 고유하고 광범위해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고 한자 문화권에서 불교가 지속적으로 포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인정돼서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팔만대장경이죠. 한양을 드나드는 네 곳 큰 문 중에 남쪽에 있는 문은 뭐라 그랬어요? 남대문. 동쪽에 있는 문은? 동쪽은? 흥인문, 동대문. 서쪽은요? 돈이문. 북쪽은? 숙정문이? 그런 것도 나왔어요. 시험에. 사대문에 대해서. 예, 그것도 그런 건 좀 외우셔야 된다고. 나오든 안 나오든 외워야 돼요. 지금. 여기는 상강오륜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63번 넘어갈게요. 상강오륜. 64번. 다음 글이 설명하는 사랑성 우리 문화유산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습니다. 다복탑과 성가탑의 건축물이 있다.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불국사죠. 다보탑에 대해서 이제 A문이 나오니까 물어봐요. 무령탑이고 뭐고 그러는데 다보탑. 석가탑은 거기에 이제 유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멋있게, 좀 화려하게 한 게 다보탑이고, 석가탑은 이제 3층, 5층 석가탑이니까 5층으로 된 게 석가탑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오니까 막 물어보시는데,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구별하시면 됩니다.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설치한 곳은 사곤육진인가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뭐 기능을 강화했으며 뭐뭐의 학자들을 모아 학문과 오리글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게 뭐죠? 예? 집현전 아니에요? 집현전이죠. 집현전. 집현전. 지금 다음 대학 선생님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추구기는 세종대왕 때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게 만들어졌단다. 추구기가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됐다.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고 훈민정음을 널리 알려 적극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사용은 주로 이제 그 직자층 배우는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썼고 이제 여자들하고 일반 이제 모르는 상민들은 이제 쓰긴 썼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문화의 자주성을 높였고 평민과 분연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죠. 조선이 건국하는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69번 바르지 못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고조선을 개성한 데 조선이라 했고 찬양으로 옮겼고 유교 정신은 나라를 다스렸고 과학기구 등 발명을 했죠. 뭐 물시계 수시계. 규장각 설치했습니다. 70번. 이걸 풀어놓으면 기출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나왔지만 규장각을 설치했고 수원 하성을 축제한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정조왕 이렇게 하는 거죠. 거북선과 하포를 사용했다? 그러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크게 물렸었다? 이순신 장군. 이런 정도는 아시는 거고. 조금 이제 풀어놓으면 좀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그런 거니까 수원, 화성, 축조, 규장각 설치, 왕 하면 종조고 또 거중기라든가 목민시 하면은 정약용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조선은 유교 정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역할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왕은 충직하고 현명한 신하의 바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맞는 거죠. 관리를 오직 의료움에 따져 행하며 사리사욕을 멀리해야 된다. 멀리해야죠. 사리사욕은. 선비는 오로지 책 읽기에만 전념하며 다른 일은 나라에게 책임져야만 한다. 선비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읽지만 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자기가 책임의식이 있어서 양반으로서 역할도 하겠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양반은. 또 농민과 상민, 수공업자는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73번 한산후 대첩이네요. 이순신과 거북선. 그럼 뭔 사건인가요? 임진왜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병의 역할, 도요토미 히데요시. 74번 임진왜란과 병전환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좀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고통과 생활이 어려워졌겠죠. 또 문화재가 많이 임진왜란 때 가져갔어요.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게 병자호란이라 그랬잖아요. 또 발달된 청나라를 문물로 배우고자 주장하였다. 청나라는 여진족이야. 여진족이어가지고 북방이 오랑캐라 그래서 무시해서 조선이 무시해가지고 청나라가 침공한 거예요. 그때에는 명나라를 우리가 명나라를 친해가지고 숭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여진족이 집권하니까 청나라 국가로 인정을 하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청나라가 침공했던 겁니다. 청나라 침공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임진왜란 당시 상황입니다. 옳지 못한 것
임진왜란 일어나는 배경은 애군을 명나라로 가는 길로 내달라는 구실로 침략하였다. 맞는 이야기죠. 또 왜군은 세관리로 한양을 향해 쳐들어왔고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조선군의 용기를 주었죠. 또 선조 임금은 끝까지 한양에 남아 지켰다. 선조 임금이 한양에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서에서는 들리는 말로는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는 말이 있어요. 우주까지 도망갔죠. 우주까지. 임진왜란에 끝난 후 조선은 일본에 정기적으로 학문과 기술, 문화를 전해주는 외교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외교사절단의 이름은 뭐라 그러는가요? 조선통신사라고 그럽니다. 몰라도 될 것 같고요. 17번 조선 후기 농업기술 방법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벽실을 바로 논에 뿌리지 않고 모내기라는 걸 했어요. 모내기로 해서 하니까 더 생산이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 전에 논농사는 바로 벽실을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런 것보다는 모내기를 해서 그걸 옮겨 심으니까 훨씬 더 수확량이 많았다. 시험에는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조선 후기부터 그 모내기법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좀 더 편하게 물건을 사고 팔기에 뭐라는 화폐를 사용했다?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죠. 상평통보. 조선에 있는 화폐가 뭡니까? 이런 것도 나왔어요. 판소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판소리판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뜻한다. 잡기를 쫓는 의식, 양반 등에 대한 풍자의 뜻이 있다. 단순한 노래 공연이다. 서민들의 희망이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판소리 내용에는 더 높은 신분에 오르려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죠. 서민들이 하는 거니까 잡기를 쫓는다던가 양반들은 신분사회니까 양반, 농민, 상민, 천민으로 나눠져 있어. 조선시대도. 그러니까 양반들은 일 안 하고 책이나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양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죠. 그래서 1800년대에는 제가 이제 역사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양반이 상민을 역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때는 관리들은 부패를 해 있고 그래서 돈 주고 다 양반을 사버렸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말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족보를 사는 거예요. 족보를 사버렸다. 돈만 있으면 족보를 사는 거야. 내가 상민으로 돈만 있으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겠죠. 81번 좀 이것도 어려운 건데 조선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군사, 공업, 철도, 우편 여러 분야의 근대적 문물을 살피고 온 사절단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수신사. 또 중국에 파견해서 근대적 무기 제조법을 배워온 사절단의 명칭은 영선사. 83번 일본인들이 조선에 불리해진 정세를 되돌려 놓기 위해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 살해한 사건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건 을미사변이라 그러죠. 을미사변.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한번 나오니까 문제은행인가 봐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을미사변이. 1882년 양반의 아들 중 100명을 선발하여 일본에 들여온 새로운 무기로 신식 군사 훈련을 받은 신식 군대 이름은 뭡니까? 별기군이라 그랬죠. 별무반은 윤관의 고려 때 나왔던 군대고요. 의병은 임진왜란 때 우리 자발적으로 일어난 병이고. 85번 일본공사는 일본군과 일본 낭인들을 동원하여 궁궐에 참입하고 명성황후를 시하는 만행, 을미사변이라 그랬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화 돼 있을 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평화적 시위를 벌인 독립운동을 뭐라 그래? 3.1 만세운동. 1950년 6.25 새벽에 6월 25일 새벽에 북한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시작된 한국전쟁이 무엇인지 쓰시오. 6.25 전쟁이죠. 88번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으로 주도하다 일본의
일본에 체포되어 18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인지 쓰시오. 유관순 여사죠. 유관순 여사. 학생이었어요. 18세의 학생,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유관순 누나의, 이제 독립운동하다 옥에서 죽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유관순 여사. 다음 중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일제의 탄압이겠죠. 또 고려, 고종 황제의 독살설, 미국의 통상 압력, 민족 자결주의,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그 배경을 보니까 일본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하면서 우리나라 너무 많이 탄압했어요. 식량도 많이 가져가고. 근데 그때 무렵에 고종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고종 황제가 죽었다 그랬는데 왜 죽었냐?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독약을 타서 죽였다라는 소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미국의 통상 압력인 것은 지금 그때는 안 됐고, 또 월슨의 또 민족 자결주의가 또 그때 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또 일본의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한국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일어나서 3.1 운동이 일어났죠. 3.1 운동을 일으킨 우리 조상들로부터 도모해야 할 정신은 뭐예요? 자주정신, 스스로 주인에 대한 정신과 평화를 정신이죠. 또 개척정신과 투쟁정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준법정신과 개척정신, 개척정신과 평화정신. 좀 어렵네요. 어떻게 했어요? 몇 번이에요? 1번이 자주정신을 평화롭게, 이게냐면 무혈투쟁을 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 시위를 했다. 이 영향이 중국에는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1919년도에. 정산리 대첩은 김자인 장군이 일으킨 겁니다. 대첩의 의의는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찾은 건 아니죠.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의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국가는 망했지만 정상리 김자진 장군이 지금에 있는 북경, 지금 북한에 있는 국경과 중국 국경 사이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파로 인해서 우리 민족들은 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냥 죽어는 놔두겠어요? 괴롭히지 한국 사람들을.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이으시오. 92번. 고려의 인쇄술은 뭐죠? 8만 대장경인가요? 세계 최초 금속 활자는 직지 심체요절. 고려 특유의 도자기는 고려자기죠. 청주의 93번 흥덕사에서 인쇄된 것은 독일보다 약 70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만든 책 이름은 직지심체요절이고, 세종대왕 때 기후와 땅에 맞는 농사법을 연구한 책으로 농업기술을 발달한 책은 뭡니까? 농사직설이죠. 농사직설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농사직설일로 책을 만들어다 보니까 한글의 그때 해서 만들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은 어느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까? 해당되는 도시의 이름을 쓰시오. 수많은 절터와 석탄이 아니라 석탑입니다. 석탑. 석탄이 아니라 석탑. 석탑이죠. 조금 못하네요. 오타. 석탑, 불상 등은 불교 문화재와 10여 개의 왕릉이 있어 흔히 야외 박물관이라고 불리며 신라 천년의 고도라 그럽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경주. 그래서 신라의 경주에서 그렇게 천년의 고도에 놀러 오세요. 근데 경주가 살기 좋다 그러네요. 좀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한국의 경주에 가서 사시면 좋답니다. 공기도 좋고 또 거기가 경주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 공장이 없고 또 관광지라 시설도 잘 돼 있어요. 9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부처님 말씀을 목판에 새긴 것 세계 인쇄수로 발달사와 불교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고려시대의 문화재입니다. 뭐예요? 예?
뭐예요, 이게? 팔만대장경 아니에요? 팔만대장경. 객관식만 풀 줄 알아요? 97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갔다 그랬죠? 공격과 방어가 잘 되어 있고 정조대왕 때 정약용이가 거중기로 해서 지은 성이라 그랬죠. 팔만대장경, 불국사, 종묘, 탑골공원은 아니죠. 신라 진흥왕 때 새로 차지한 영토를 기념하게 세운 유물은 북한산 순수비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도 될 것 같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우리가 이제 허준의 동의의학서라 그랬잖아요. 세계 기록유산에 들어가 있다 그랬고, 이재마의 사상의설. 우리 한국의 이재마는 우리 인간의 몸을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의료, 질병 치료에 관련된 겁니다. 삼국시대 우리의 영토이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반포 후 직접 관할하였다. 1905년 일본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에 편입시켰으나 강복과 함께 되찾았다. 이게 어디예요? 독도? 독도예요? 간도요? 간도는 어디예요? 간도? 거제도는 아세요? 대마도는 알아요? 대마도는 일본 땅. 한국은 독도입니다. 독도. 삼국시대 이래 우리 영토죠. 간도는 어디냐면 지금에 있는 북한 경계선 연변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그쪽에 이제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기 전부터 교포들이 그쪽에서 많이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게 간 곳입니다. 그래서 간도라 그래요. 간도 지방에 지금의 연변과 아마 러시아 중국 국경 사이 같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섬은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닷가에 있다. 조선 숙종 때 안영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시켰다. 어디죠? 우산국이라 그럽니다. 독도. 예? 울진현이 뭐예요? 울진이 울릉도예요. 현의 정동쪽 바닷가에 있다. 제일 끝에 있는 바닷가가 어디예요? 독도라는 말이죠. 이거 일본에서 주장을 해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고구려와 발해의 땅으로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우리 영토로 표시했다. 어디예요? 간도. 지금에 있는 지역이죠. 지금 여기 역사 문제는 지금 근세사하고 또 그쪽에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